지난 2000년부터 매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청취자들과 소통하며 아침의 시작을 알렸던 김창완이 라디오 프로그램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를 떠났는데요. 23년 동안 진행한 방송을 떠나며 김창완은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창완은 아침 인사에서 아침창 가족의 영원한 집사이고 싶었기에 오늘 아침 집사 설정으로 옷을 챙겨 입는데 진짜 마지막이구나 끝이구나 싶었다. 나뭇잎이 하나 진다고 하자. 꿈속 같고 동화 속 같았던 모든 날의 경배를 올리자 하고 힘차게 집을 나섰다고 했는데요. 아침창의 공식 소셜미디어에는 김창완이 이날 라이브 무대 중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를 부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김창완은 직접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다 목이 메는 듯 목소리를 떨었고 울컥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떨구며 눈을 질끈 감았는데요. 어렵사리 기타 연주를 이어가던 김창완은 노래가 끝나자 멍한 표정을 지었고 광고가 나오는 중 끝내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앞서 김창완은 지난달 하차 소식이 전해진 후 소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처음 아침창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귀가 저절로 닫히는 느낌이었다. 현실감이 없더라. 3월 17일까지 제가 진행을 하고 그 사이에 후임을 선정할 예정이다. 저는 떠나지만 아름다운 이 아침은 앞으로도 계속 아침창 가족들의 아침을 열어드릴 것이라고 했어요. 아쉬움과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갑작스럽게 단칼에 출연진들과 방송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버리는 방송가 분위기에 실망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무수한 칼바람이 방송가를 휩쓸고 있습니다. 시작은 지난 1월 KBS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 문제아들과 홍김동전에 잇따른 폐지였는데요. 그 다음 달에는 KBS 역사저널 그날이 시즌 종영했죠. 역사저널 그날의 시즌 종영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명절 연휴의 갑작스러운 종영 소식은 보는 이들을 황당하게 만들었어요. 뒤이어 가장 많은 이들을 폭발하게 만든 사건은 KBS 예능 전국노래자랑 MC 김신영의 하차였는데요. 세상을 떠난 송혜 선생의 뒤를 이어 1년 6개월가량 활약한 김신영이지만 하루아침에 하차 통보를 받고 새 MC로 방송인 남희석이 확정됐죠. 여기에 이번에 김창완의 라디오 프로그램까지 가미된 것인데요. 비록 그는 휴식기를 가진 뒤 또 다른 SBS 라디오 러브 FM으로 자리를 옮긴다고는 하나 23년 동안 이어온 아침창을 떠나며 흘린 눈물은 보는 이들의 심금을 울렸어요. 특히 김창완은 오랜 시간 대중들과 소통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갑작스러운 하차에 더욱 아쉬움이 큰 듯한데요. 사실 김창완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런 일은 큰 축에 끼지도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김창완은 형제들과 록밴드 산울림을 결성하여 1977년 1집 아니 벌써로 데뷔합니다. 이후 그는 숱한 명곡들을 히트곡으로 남기고 이러한 화려한 가수 생활과는 별개로 1980년대 어린이 드라마 바다의 노래에 출연하며 배우 생활을 시작합니다.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한 그는 젊은 세대에게는 가수라기보다는 배우로 많이 알려져 있을 정도인데요. 그 외에도 오랜 시간 라디오를 진행했으며 청취자의 특별한 사연으로 20살까지만 살고 싶어요 등의 책 9권을 출판하기도 합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것만 해도 가수와 연기 생활, 저술 활동까지 도저히 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그에게도 가슴 아픈 시련이 들이닥쳤어요. 사지가 절단된 느낌이었다라고 말한 그의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김창완은 유년 시절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에서 함께 놀던 친구들이 1, 2살씩 많았는데 그 친구들이 학교에 입학하자 어린 김창완은 무작정 그들과 함께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게 되었어요. 그렇게 1년간 수업을 청강했더니 교장의 재량으로 김창완을 정식 학생으로 인정하며 그는 또래들보다 2년가량 일찍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술에서도 평범하지 않은 소질을 그는 보였습니다. 고2 창덕궁에서 열린 사생대회에서 그는 내내 놀다가 그림을 제출할 시간이 되자 도시락에 남은 밥풀을 도화지에 문질러 놓고 그 위에 낙엽을 뿌리고 발로 밟아서 가을이라는 이름을 붙여 제출했고 상을 받게 됩니다. 이후 그는 그러한 감각을 살려 미대 또는 음대를 가고 싶었지만 담임 선생님은
서울대 농대로 그의 원서를 넣었는데요. 집안 형편상 사립대를 가기는 어려웠고 그는 붙었으니까 그냥 다닌다라는 심정으로 서울대를 다니게 됩니다. 괴팍한 생활을 보내던 그는 음악을 만나면서 조금씩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그는 저걸 한번 사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궁금증에 뜬금없이 샀던 기타를 계속 연습했고 기타 교본을 보고 연습을 하다 한 달 만에 외가라는 노래를 썼어요. 작곡이라기보다 흉내를 낸 정도였다는 그는 이후 산울림으로 데뷔할 때까지 100곡가량의 곡을 썼는데요. 또한 어릴 적 가정 환경은 좋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금실이 좋지 않아 늘 불안정했고 삼형제에게 아버지는 무섭기만 했습니다. 김창완은 그 시절을 달아나고 싶었고 공상에 빠지곤 했고 늘 혼자 있고 싶어 했으며 커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회상했는데요. 삼형제가 음악으로 뭉친 것은 1970년대 초반으로 김창완이 대학생이 되어서였고 셋은 이때부터 일렉트릭 기타와 베이스, 드럼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창완은 자신의 장래를 음악에 걸었고 레코드사를 찾아다니며 앨범 발표를 준비합니다. MBC 제1회 대학가요제에 출전하고 싶었지만 이미 대학을 졸업했기에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캠퍼스 밴드였던 샌드페블스에게 김창훈이 써준 나 어떻게가 이 대회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하면서 이들의 앨범 발표의 가능성은 점차 커지게 됩니다. 마침내 레코드사와 음반 계약을 하게 되고 산울림은 대중의 반응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음반을 냈지만 1977년 12월에 발표한 앨범은 초대박을 터뜨리게 되는데요. 산울림의 첫 앨범은 말 그대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길 가던 사람들이 펄 시스터즈의 니마와 남진의 님과 함께의 주요 대목을 흥얼거렸듯이 너도 나도 아니 벌써 하며 목청을 높였어요.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에게는 청춘 찬가였으며 불법약초 파동과 규제 조치로 가라앉아 있던 록이 산울림으로 인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의 노래 거의 모든 곡이 라디오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김창완은 1990년대부터 마음씨 좋은 푸근한 아저씨라는 캐릭터를 구축했고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조연 연기와 CF 모델로 변신에 성공합니다. 잇따라 출연한 드라마에서 시청자들의 호감을 불러 모았고 그는 오디오 스타에서 비디오 스타로 거듭납니다. 이 때문에 산울림의 음악을 제대로 접해 볼 기회가 없었던 요즘 젊은 세대들은 연기자로서의 김창완에 더 익숙한 편인데요. 그는 돈 한 푼 안 줘도 음악은 할 겁니다. 하지만 연기는 돈 안 주면 절대 안 합니다라고 할 정도로 음악과 연기에 대한 신념이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산울림은 2008년 공식적으로 활동을 종료합니다. 계속해서 음악과 방송 활동에 전념했던 김창완과는 달리 두 동생들은 직장인의 길을 선택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종종 산울림으로 노래를 냈습니다. 김창익의 경우는 1983년 대우자동차에서 근무를 하다가 1997년 외환위기로 회사를 나오게 됩니다. 사회적인 엘리트로 꼽히던 김창익 역시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고 캐나다 이민을 선택했는데요. 캐나다에서 거의 10년간 이민 생활을 하던 김창익은 캐나다 밴쿠버의 한 식품 도매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는데 그러던 2008년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전날부터 내린 눈으로 지게차 작업이 위험해 고인은 직원들의 안전을 우려해 직접 지게차를 운전했고 그러다 사고가 난 것이었죠. 김창익은 큰 부상을 당했고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지만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 막내 동생을 떠나보내며 김창완은 큰 충격을 받고 감수성이 크게 예민한 그는 동생의 떠남을 잊지 못하고 항상 괴로움 속에 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친동생이 떠났을 때 형제는 한 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 개체가 모여 형제가 된 게 아니라 형제는 한 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그냥 사지가 절단됐다고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다라고 동생을 잃은 슬픔에 대해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형제를 잃기 전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가 됐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랐다. 세월이 약이다는 말이 있는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난 안 잊는다.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든 애인이든 세월로 씻어서 잊으려고 하기보다는 고이 간직해서
진주화를 만드는 것도 방법 아닌가 싶다. 통증을 피할 마음 없다. 언제까지고 내 마음이 계속 통증을 느낀대도 괜찮다. 아프면 아픈 거다. 그러면 작품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작품을 하는 동안은 잠시 잊을 수 있고 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김창완은 이후에도 음악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김창완 밴드를 결성해 2008년부터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바쁜 작품 활동 중에도 라디오로 꾸준히 소통해왔던 그였지만 이제는 그 터전을 떠나게 되었어요. 또 다른 곳에서 하루빨리 다시 만나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